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입니다. 최근에 S&P 500 지수는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엄청난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S&P 500 상승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설령 상승 열차에 탑승하신 분들이라도 저처럼 추가로 투자금을 더 태울지 말지를 정말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테슬라처럼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버린 종목을 추가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테슬라 하락론자는 절대로 아니에요. 실제로 이번 랠리에서 테슬라로 쏠쏠한 재미를 봤는데 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팔 계획이 전혀 없기도 해요. 그럼에도 추가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망설여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랠리를 시작하지 않은 종목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다 정말 매력적인 가격에 있는 기업을 하나 찾아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제 영상만을 보시고 해당 종목 매수 결정을 내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찾은 기업은 바로 트윌리오라는 기업인데요. 지난 6개월 동안 S&P 500 지수가 10% 넘게 오르는 동안 트윌리오는 등락을 반복하다 최근에 20% 넘게 하락을 하면서 아주 매력적인 가격에 근접한 주식이에요. 물론 하락 후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매력적인 가격이란 판단이 들어요. 물론 이 기간 동안 S&P 500 지수를 하회하는 주가를 보여준 기업은 수없이 많겠지만 트윌리오는 정말 환상적인 실적을 기록하고도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 미치고 NDR이라는 달러 베이스드 넷 익스펜션 레이트가 소폭 하락했다는 이유로 실적 발표 직후 말도 안 되게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는 트윌리오라는 기업을 선택하게 됐어요. NDR 수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트윌리오가 뭐하는 기업인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번에 카카오페이 공모주는 다들 받으셨나요? 저는 3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주식 체결 알림 문자를 받고 계시죠? 트윌리오를 설명한다면서 갑자기 웬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고요? 트윌리오의 주요 비즈니스가 이렇게 기업과 고객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문자, 앱 알림, 영상통화, 전화 등과 같은 API를 제공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API는 또 뭐냐고요? 배달의 민족 앱을 보자고요. 배달의 민족 앱에서는 이렇게 지도 위에서 어떤 음식점이 있는지를 보고 주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도는 배달의 민족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구글이 만든 지도를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이런 구글 지도 같은 것을 API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쓰는 앱들은 각각 원천 기술을 제공하는 API들의 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 앱에서도 주문을 하면 몇 분 내에 배달 완료, 배달 지원과 같은 문자가 자동으로 고객들에게 발송되는데 이런 고객 커뮤니케이션 API를 각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기업이 바로 트윌리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 기업들이 이런 API 소프트웨어를 조합해서 자신들의 앱을 만드는 이유는 당연히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미 구축된 API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분야별로 고도화된 기술력이 필요한 소프트웨어 쪽은 이런 분업이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배달의 민족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나 리프트,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도 트윌리오의 API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트윌리오의 실적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트윌리오는 이번 분기 7억 4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5% 성장을 한 결과였어요. 그리고 이는 컨센서스 예측치를 5,610만 달러, 비율로는 약 8% 상회하는 결과였어요. 그리고 여기 회색으로 표현된 수치가 각 분기별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인데요. 트윌리오는 그동안 연평균 50% 이상 미친 듯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도 실적 발표 직후 주가가 왜 폭락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실적에서 흠을 잡아보자면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와 달러 베이스드 넷 익스펜션 레이트를 둘 수 있는데요. 먼저 달러 베이스드 넷 익스펜션 레이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달러 베이스드 넷 익스펜션은 편하게 NDR이라고 부를게요. 이 NDR은 신규 고객사들이 아닌 기존의 고객사들이 얼마나 트윌리오의 매출 성장에 기여를 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트윌리오는 구독형 서비스라기보다는 각 기업이 트윌리오의 서비스를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종량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NDR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기업들이 트윌리오 API를 사용해서 문자를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트윌리오에게 사용료를 더 많이 지불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트윌리오가 고객 커뮤니케이션 API를 통해 문자 알림 서비스만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문자로만 예를 들게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NDR이 늘어났다는 것은 기존 고객사들이 문자를 많이 보냈다는 것이고, 문자를 많이 보냈다는 것은 고객사들의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트윌리오는 고객사가 잘 돼야 트윌리오도 잘 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졌기 때문에 이 NDR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 분기 NDR이 131%라는 말은 기존 고객사들이 벌어준 돈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31% 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에 비해서 NDR 수치가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물론 저는 충분히 좋은 수치로 보이는데, 최근 주식시장은 기업이 모든 면에서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본존은 하는 분위기라서 트윌리오가 하락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트윌리오는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7.6억 달러에서 7.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9에서 40% 정도의 성장치를 제시했는데요. 이번 분기에 65% 성장을 했는데 다음 분기에는 40% 정도밖에 성장을 하지 못한다고 하자 주가가 폭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40% 성장도 상당히 훌륭한 수치일 뿐만 아니라 이런 가이던스는 이미 실적 발표 전에 컨센서스 예측치와 동일한 수치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NDR로 보든 가이던스로 보든지 제가 내린 결론은 너무 과도한 폭락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넷플릭스나 리프트, 에어비앤비와 같이 트윌리오의 상위 10개 고객사들이 차지하는 매출의 비율을 나타내는 자료인데요. 단일 기업에 대한 의존도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인 점으로 보이네요. 다만 미국 내 매출 의존도가 33%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점이 다소 아쉽긴 하네요. 언제나 그렇듯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는 것보다는 여러 바구니에 나눠서 담는 게 안정적이니까요. 이건 그로스 프로핏 마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소프트웨어 기업답게 63%의 놀라운 그로스 프로핏 마진을 보여주고 있네요. 참고로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매출에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필수 비용을 제외한 매출 총이익이 매출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부가가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P 500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43% 정도 되니까 트윌리오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고부가가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고부가가치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매출이 일단 손익분기점을 넘기만 하면 그 이후부터는 폭발적인 순수익 증가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재무상태표는 정리된 지표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채 비율은 11%대로 아주 양호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유동 비율도 957%로 트윌리오는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트윌리오는 2008년 설립 이후 13년 동안 지금까지 흑자를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기업이에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현금이 이렇게 넘쳐 흐른다는 말은 중간중간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과거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2015년까지는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 2016년에 화끈한 유상증자로 단숨에 자본이 플러스로 돌아섰고, 특히 2019년도부터 미친 듯한 투자를 받으면서 자본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본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주식이 희석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윌리오가 언제 흑자로 전환을 할지 대략적으로 알아볼 필요성은 있어 보여요. 흑자 전환까지 아직도 10년도 더 남았다면 또 유상증자를 할 테고, 그러면 제 주식이 희석돼서 기업 성장의 과실을 온전히 따먹을 수 없을 테니까요. 일단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은 2022년에 거의 흑자로 전환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27명의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치이니까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참고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말은 앞으로 유상증자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로도 해석을 해도 될 것 같고, 곧 흑자로 전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투자의 적기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해요. 이번에는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해놓은 컨센서스 자료를 통해서 예상 주가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2024년도부터는 애널리스트 한 명의 컨센서스 예측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성장주의 예상 주가는 매출을 주식수로 나눠서 RPS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 PSR 프리미엄을 곱해서 구하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 계산법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제가 만든 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예상 매출은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이 계산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사용하고, 여기에 지금 현재 트윌리오의 주식수인 1억 7,833만 주를 나눠주면
이렇게 주당 순 매출인 RPS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구한 RPS에다가 예상 PSR 프리미엄을 곱해주면 예상 주가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예상 PSR 프리미엄을 어떻게 부여할지가 예상 주가를 계산하는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트윌리오의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PSR을 구해봤는데요. 대략 15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최소 5배에서 최대 28배의 PSR 프리미엄을 부여받았고 지금 현재는 약 20배의 PSR 프리미엄을 부여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트윌리오와 시가총액과 산업군이 비슷한 기업들의 PSR도 살펴봤는데요. 클라우드 플레이어 같은 기업은 PSR이 110배로 형성되기도 했고 옥타는 33배, 망고DB는 45배, 베리사이는 19배 정도로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일단은 트윌리오가 비슷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PSR이 낮은 편에 속하는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5년 최저치인 5배의 PSR을 적용할 거고요. 보통의 시나리오로 5년 평균 PSR인 15배, 최상의 시나리오로 지금 현재의 PSR인 20배를 적용해서 예상 주가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정도면 굉장히 보수적인 계산법으로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최악의 시나리오로 5배의 PSR을 적용한다는 말은 지금의 주가가 반에 반토막이 난다는 말과도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S&P 500 평균 PSR이 3배 정도 되니까 이것도 관대한 시나리오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트윌리오는 지금 한창 고성장 중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에게 가치주가 대부분인 S&P 500의 평균 PSR을 적용한다는 것은 성장주에 투자를 하지 말라는 말과도 같아요. 그리고 트윌리오 같이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높은 기업들은 조금 높은 PSR을 부여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런 기업들은 매출이 손익분기점을 넘기만 하면 그때부터 폭발적인 순수익 성장이 나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트윌리오에게 앞으로 5배의 PSR 프리미엄이 적용될 일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최선을 기대하되 최악도 대비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5배의 PSR을 적용해서 주가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런 최악의 상황이 오면 5년 후에나 본전을 찾을 수 있는데요. 생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이지만 그럼에도 트윌리오의 놀라운 성장성으로 인해서 2030년이 되면 현 주가 대비 2배 정도 상승이 있게 되네요. 이건 제가 생각하는 가장 보수적이고 현실적인 시나리오인데요. 5년 평균 PSR인 15배를 적용한다는 말은 지금의 주가가 25% 정도 폭락을 한다는 말이긴 하지만 트윌리오의 높은 성장성으로 인해서 2022년이면 본전을 회복하게 되고 5년 뒤 주가가 3배가 되고 2030년이 되면 현 주가 대비 7배가 넘게 오르게 되네요. 그리고 이건 제가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인데요. 제가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보수적인 PSR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20배라는 PSR은 지금 현재 트윌리오가 부여받고 있는 프리미엄인데 비슷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부여받고 있는 PSR에 비해서 낮은 프리미엄이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그래도 저는 이걸 최대 목표로 잡고 투자를 할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10년 뒤 트윌리오의 주가는 현 주가 대비 10배 정도의 상승이 있게 되네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기준으로 적절한 PSR 프리미엄을 곱해서 예상 주가를 구한 뒤 이를 투자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감으로 하는 투자보다는 훨씬 나은 방법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트윌리오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먼저 실적 발표 직후에 나온 의견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실적 발표 직후 각 리서치사들은 일제히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솔직히 이런 애널리스트 의견은 실적 발표 후 주가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의견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향 조정된 목표 주가를 보고 전문가들이 트윌리오의 실적을 좋지 않게 평가했으니 도망쳐를 외칠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적 발표 후 주가가 떨어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우리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니까 참고용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낮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곳은 제프리 파이낸셜 그룹인데요. 제프리 파이낸셜 그룹은 트윌리오의 향후 12개월 후 목표 주가를 360달러로 제시를 했네요. 그리고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곳은 웰스파고이고 450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네요. 그리고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전부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긴 하네요. 이건 실적 발표 직후 의견을 포함한 최근 3개월간에 발표된 모든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의 평균값인데요. 트윌리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리서치사는 총 18개사이고 이 중에서 16개사는 매수 의견, 2개사는 보유 의견을 제시했네요.
그리고 향후 12개월 후 목표 주가는 최소 350달러에서 최대 550달러로 나왔고 이들의 평균값은 426달러로 나왔네요. 오늘은 이렇게 트윈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에는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였습니다.